안녕하세요. 약초꾼 이현설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셋째 휴일이고 아침 일찍 강원도 고산으로 산행을 갔는데 모처럼 화창한 날씨라서 나뭇잎과 파란 하늘 그리고 구름이 무척 아름답죠. 한참을 산을 올랐고 이곳은 해발이 높은 곳이라 날씨가 서늘해 덥지 않아 산행하기에 너무 좋군요. 이곳에서부터 지금 강원도 높은 산엔 어떤 약초와 버섯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제일 먼저 비늘버섯이 보이는군요. 잘라놓은 나무에 비늘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죠. 비늘버섯은 식용버섯이지만 사람에 따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버섯이고 술과 함께 먹으면 안면 홍조나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비늘버섯을 드실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부러진 나무에 모기가 많이 자라고 있네요. 모기는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는 버섯으로 모기버섯이라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기이므로 모기라 불러야 한답니다. 6월에 잦은 비가 내려 버섯들이 일찍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죠. 저 앞에 참당귀가 제법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라면 참당귀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없고 늦가을에 뿌리를 채취해 약재로 쓰는데 생약명으로 당귀라 하죠. 당귀는 여성을 위한 약초라고 불릴 만큼 모든 부인병과 혈액 관련 질환에 두루 쓰이고 기미를 없애며 미용과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참당귀 순을 살펴보았고 그 주변에 곰치도 보이네요. 6월 중순인데 강원도 고산의 곰치는 부드럽고 연해 아직도 쌈으로 먹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커다란 바위가 많은 곳에 얼나무라 불리는 상겨름나무가 보입니다. 상겨름나무는 간에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잎은 마진하고 넓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나무 껍질은 매끄럽고 녹색을 띠며 세로로 줄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겨름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하나 있어 살펴봅니다. 이 나무는 청시닥나무인데 나무 껍질이 녹색으로 상겨름나무와 거의 흡사해 간혹 혼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분은 잎이 마진하고 넓은 달걀 모양 또는 원형인데 상겨름나무과 달리 3에서 5개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무 껍질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나뭇잎도 잘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산속을 한참 헤매다 부러진 참나무에 표고가 자라고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나무 하나에 표고가 꽤 많이 달렸고 밭이 활짝 펼쳐진 상태죠. 그런데 잦은 비로 인해 표고는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저기 한밭꽃이 예쁘게 꽃핀 것이 보이죠. 아래쪽에는 한밭꽃이 모두 졌는데 이곳은 꽃이 지금이 한창이고 꽃핀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삼목련이라 불리는 한밭꽃은 북한에서 국화로 지정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한밭꽃 몽우리를 생약명으로 천녀목란이라 하고 한방에서는 신유하라 하여 비염 치료 약재로 쓰이고 있답니다. 비염약으로 쓸 때는 꽃이 활짝 핀 것보다 꽃 몽우리를 말려서 사용한답니다. 한밭꽃 나무가 있는 주변 참나무에 구멍이 생겼고 그곳에 한밭꽃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만병초 어린 것도 있죠. 만병초는 고산식물이라 만병초를 보려면 높은 산을 올라야 볼 수 있답니다. 만병초는 만병을 다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만병초에는 안드로메도 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만병초가 제법 큰 나무에 만병초 꽃이 하얗게 꽃을 핀 것을 볼 수 있죠. 만병초는 고산이다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나무이고 꽃은 개화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꽃을 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만병초 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겠죠.
저 앞에 눈측백이 있어 살펴봅니다. 눈측백은 누워서 자라는 측백나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나무도 강원도 높은 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나무죠. 그리고 눈측백이 있는 주변에 정말 귀한 따뜨른 나무가 있네요. 따뜨른 나무는 천삼 또는 자인삼이라 불리며 이제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나무입니다. 따뜨른 나무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은 약효가 좋을 뿐더러 나무를 당기면 뿌리째 뽑히기 때문으로 보호가 절실한 식물이기에 약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뜨른 나무의 잎은 줄기에 비해 많이 크며 모자와 비교해 보아도 큰 것을 알 수 있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고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산삼 보기보다도 더 힘이 들 만큼 귀해졌죠. 아무튼 따뜨른 나무가 남아있는 것이라도 잘 보존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매발톱 나무입니다. 매발톱 나무에는 가시가 있는데 매의 발톱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복수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매발톱 나무에서 추출한 옥시아카시아신 성분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복수암 세포의 산소 섭취를 억제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답니다. 여기 마가목이 엄청나게 큰 곳이 있죠. 나무 높이는 10m가 훨씬 넘는 것 같고 잎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군요. 마가목은 잎과 나무, 열매,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약재로 예전부터 푸른 산삼이고 나무는 마가목이다 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가목 지팡이만 짚고 다녀도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신경통이 낫는다 하였고 10가지 양나무 중 마가목을 으뜸으로 여겼다 하고 조선의 명의 이경화는 마가목 열매를 뜰에 담아 먹으면 36가지 중풍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목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여기 땅바닥 돌 틈에 고본이 자라고 있는 것도 봅니다. 고본잎은 코스모스 잎처럼 가늘게 갈라졌고 매끈하며 향기가 나는 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고본이라 하여 흠과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염증을 없애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죠. 고본 바로 위 바위에 바위솔이 자라고 있군요. 높은 산에서 바위솔을 쉽게 볼 수 없는데 이곳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인지 바위솔이 빼곡히 자라고 있는 것도 봅니다. 바위솔 양명은 화성으로 바위솔보다는 화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바위 겉에 열악한 환경에서 이슬만 먹고 자라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번식하는 것을 보면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볼 수 있죠. 저기 분비나무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분비나무가 워낙 높아 땅에서 열매를 볼 수 없어 주변 나무 위에 올라와 열매를 살펴봅니다. 나뭇가지가 풀어질 만큼 열매가 많이 달려있고 민간에서는 분비나무 열매를 독한 술에 담아 마시는데 요통이나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하죠. 이제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약초들을 살펴보았고 하산하며 버섯들을 찾아봅니다. 저 앞에 결절 구멍장이 버섯이 보이죠? 결절 구멍장이 버섯은 식용버섯인데 버섯이 질겨서 식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섯, 말뚝버섯을 봅니다. 말뚝버섯은 식용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고 암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쓰이는 버섯으로 식품 방부 기능이 있다고 하죠. 저 위쪽 소나무에 전나무살이 버섯이 자라고 있군요. 가까이 와서 보았더니 모자 크기 정도의 버섯이 상당히 큽니다. 전나무살이 버섯은 죽은 소나무에 자라는데 식용버섯이지만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버섯으로 식용을 할 때는 끓는 물에 데쳐 맑은 물에 2-3일 우려낸 후 조리를 해야 합니다. 전나무살이 버섯은 맛은 별로이지만 항바이러스, 항치매 작용이 있다고 하죠.
죽은 소나무가 부러진 곳에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군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약용버섯으로 항당뇨, 항암 효과로 당뇨는 물론 폐암, 항암 억제율이 50에서 80%나 되는 버섯입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고산 약초들과 버섯 산행 마무리합니다.